음. 태연이가 출석하면 너가 안 오고 너가 오면 태연이가 결석을 하고. 그저 첫 번째 업법할 때는 문장 구조 파악하는 거, 그지? 하고, 뭐, 반변성고사 할 때 언법 문제 풀어봤지만 애들이 문법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었잖아, 그죠? 어, 하고, 그 다음에, 동사인, 주요 동사 했고, 동사인 것이 확인이 되면 시을치, 시제, 태를 확인해라 그랬는데, 동사인 것이 확인됐을 때 시제는 너네들이 시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고 이상 없으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야. 대신에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시제 1시간 하고 넘어갈 건데, 자, 시간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끝없이 이어지는 이렇게 하나의 선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시간 선상에서 지금 이 순간을 현재라고 그러고 이전을 과거라고 그러고 이후를 미래라고 했을 때 시간상에 점을 찍어 놓은 개념이다. 그래서 단순 시제는 시점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 시제만 써야 되는 경우는 문장 안에서, 시험 칠 때 문장 안에서 나는 어제 축구를 한다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어제라는 말 때문에 했다가 돼야 되지. 그래서 과거, 시간, 부사, 부사구가 있으면 무조건 과거를 쓰세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그때, 그 당시, 그 다음에 in 과거연도, 그 다음 rest 붙어 있는 거 전부 다, 그 다음에 just now, 이거는 지금 막이라고 외우지 마라 그랬지. 헷갈리니까 좀 전에라고 기억을 하세요. 얘네들 있으면 무조건 과거 시제 쓰면 돼요. 아니면 얘네들하고 현재 완료하고 결합시켜 놓고 밑줄 쳐놓고 틀린 걸 찾아라도 나와요. 그리고 어구는 과거 시제에 쓰던가 아니면은 한 문장 내에서 대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완료가 있을 때도 같이 쓸 수가 있는데, before는 과거 시제에 쓰는데 주로 현재 완료랑 같이 덧붙일 때가 많아요. 어거는 과거 현재 완료랑 같이 못 쓰고. 근데 before도 과거 시제에 쓸 수가 있긴 한데, 자, 여기 어고가 있고 before가 있잖아. 어고는 확실한 과거 시점에 쓰고 before는 막연한 과거일 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가지고 과거 시점 잡아줄 때는 어고를 쓰지 before를 안 써요. 그리고 when이 있으면 현재 완료랑 결합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일 때는 과거 시제만 쓰고요. 근데 역사 사실은 잘 안 내요. 요즘 애들 역사를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현재지만은 영어에서 또 한 가지 현재가 있어. 뭐가 있지? 몇 시에 일어나니? 7시요. 근데 어제도 7시, 오늘도 7시, 내일도 7시인데 과거, 현재, 미래 다 섞여 있지만 7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한 사실일 때는 현재 시제만 쓰는데, 그래서 자연 법칙이나 아니면은 격언 속담일 때는 시제일치랑 상관없이 현재 시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일 때는 시간 조건 부사절일 때는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로 대용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자, 이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현재로 바꿔야 되나요? 아니죠. 이 부분을 가려놓고 나면은 주어 동사 다음에 이게 목적어지. 가려놓고 불완전하면은 걔는 명사절이니까 미래일 때는 그냥 미래를 써야 돼요. 하나 더.
자, 이 문장 현재로 고쳐야 되나요? 이것도 가려볼까요? 그러면 그날이 곧 올 것이다. 완전하지? 완전하면 얘는 수식하는 자리거든? 수식하는 거는 근데 형용사절하고 부사절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왼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봤을 때 주절에 지금 뭐 있니? the day나 the time과 같은 시간 명사가 있으면은 얘는 형용사절이 되는 거지. 관계 부사절이 되는 거죠. 바로 앞에 the day, the time 있으면은 찾기 쉬우니까 문장에 주어로 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래일 땐 그냥 미래를 쓰면 되고, 그 외 나머지가 부사절이죠. 그리고 그 외 시간 부사절 접사가 뭐 있니? before, after, until, as soon as, as long as, by the time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무조건 will을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 진행 시제에서는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을 동작의 진행을 진행 시제라 그러는데, 진행 시제는 동작만 가능해. 그래서 진행 시제가 안 되는 동사를 진행 시제 만들어 놓고 밑줄 쳐 놓고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진행형 안 되는 동사 5가지 뭐뭐 있었지요? 쌤이 예전에 이렇게 이거 GID 소다이 소 한 마리 그려놓고 이게 소인지 감상해봐. 소인지 감상 그렇게 했었잖아, 그지? 소유동사 소유하고 있는 건 동작이 아니거든. have, possess, belong to. 그 다음에 인지동사 머리로 하는 거. 너네 머리로 뭐 하지? 아무것도 안 해요? 뭔가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상상도 하고, 말 그대로 인지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지각동사 see나 hear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 감정동사 love, like, envy, haste 기타 등등. 상태동사 대표적인 게 resemble, 어울리다 이런 것들이죠. 누구누구가 닮다, become, 어울리다. become의 타동사에서는 뭐뭐시 되다가 아니대. The dress becomes you 하면 그 드레스가 너한테 어울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소유랑 맨 끝에 있는 상태는 타동사 중에서도 유일하게 수동태가 안 되는 또 두 가지니까 소인지 감상 기억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밑에 자, 예외가 있는데 have가 소유하다의 뜻이 아니고 I'm having dinner, I'm having good time 이런 식으로 먹다나 지내다 할 때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로 하는 것 중에서 I'm thinking of the matter,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 중이야, 아니면 난 그 사건에 대해 생각 중이야. 진행 시제가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어나서 순간적이면서 동작이라서 주어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시제거든. 그래서 순간적인 어떤 생각일 때는 가능해요. 평소의 가치관은 진행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각동사 중에서 watch하고 listen to는 진행형 가능합니다. see하고 watch의 차이점 뭐니? see는 보기 싫은데 앞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보는 거 있지, 의지 없이. 그게 see고, watch는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거야. I'm watching TV, I'm watching movie 할 수 있는 거지. hear하고 listen to의 차이도 그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동사는 예전에 맥도날드 선전 맨 마지막에 빰빰빰빰 I'm loving it 이러면서 끝났거든. 맥도날드 햄버거 항상 사랑하니? 아니죠. 순간적인 감정일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I'm loving you라고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완료 시제일 때는 과거의 한 점과
현재 한 점을 이어주면은 선이 되겠지. 그래서 완료 시제는 우리가 기간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면은 당연히 현재 완료고, 과거 때까지는 과거 완료고, 현재부터 시작하든 과거에서 시작했든 미래에서 완료되면은 미래 완료라 그러는 거지. 여기서 완료되는 시점에서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완료 진행형이라는 것이 되는 거고, 그지? 자, 그러면은 현재 완료 시제에서는 만약에 시험에서 낼 때, 자, I have completed it just now 해놓고 나서 맞나 틀렸나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과거 시간 부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과거 시간 부사랑 현재 완료랑 결합을 못한다는 걸로 한 번씩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놓고 맞는지 틀렸는지 고치세요. 그러면은 끝에 뭐 있니? until now 있지. 그러면 얘가 현재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랑 잘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라는 뜻이 있어야 되니까 until now나 by now나 up to now나 to this day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since 과거 시점, 과거 이후로 지금까지란 뜻이지. 또는 for 숫자 기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현재 완료랑 결합시켜주면 돼요, 문장 안에서.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과거 이전 힘있기만 하면 되잖아. 자, 그녀가 그 건물을 팔았어요. 이전에 샀었던. 자, 판 것이 과거고 산 것은 그 이전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니?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had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시간의 전후 관계가 분명할 때는 같은 과거를 써도 상관없거든. 물론 진짜 답은 과거 완료가 맞지만 대신에 현재 완료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미래 완료일 때는, 자, by the time she will arrive here, I have written my letter. 자, 두 군데가 틀렸어요. by the time이 시간 부사를 접사야. 뭐뭐 할 때쯤 뭐뭐 할 때까지. 그래서 미래 시제는 현재로 써야 되고요. 그럼 그녀가 도착할 때쯤이면 미래잖아. 그럼 미래에서 내가 편지를 써놨을 것이라는 거니까 미래 완료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미래 완료는 한국말에서도 잘 안 쓰잖아. 영어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얘는 포인트를 줘요. 첫 번째는 by the time 주어 현재 동사, 두 번째는 by 다음에 미래 시간이 있을 때, 세 번째는 if 주어 현재 동사 again. 얘네들 다음에 미래 완료가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완료 진행 시제는 개념하고 형태만 알면 되는데, 자, 학교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자, 이틀 전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해놓고 it 해놓고 밑줄 쫙 하고 나서 for 2 days. 자, 여기에 알맞은 것을 써보세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 양원고에서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춘 애가 반에서 한 명밖에 없었대. 요즘 애들이 그만큼 공부를 안 하는 거라. 그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면 되는데, 오답으로 나왔을 때 애들 being 써가지고 틀린 애들도 있었거든. 우리가 복합 시제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완료, 진행형, 수동태 있을 때, 완료, 진행형, 수동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안 쓰거든.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완료, 진행형, 진행형, 수동태, 완료, 수동태 이 세 가지야. 그럼 이 형태를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간단해. 완료가 첫째고 진행형이 둘째고 수동태가 항상 막내야. 그럼 완료, 진행형은 중간에 have been, ing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진행형 수동태는 be, being, pp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완료 수동태는 요렇게 합쳐주면 되잖아. have been, pp.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뭐 해빈밥, 뭐 비빔밥 이렇게 외우고 있지 말라는 거야. 공식을 알고 있으면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그 모의고사에서는 독해 지문으로 나오면야 해석할 수 있으면 그만이고, 학교 내신에서는 내 개가 3년 전에 죽었다 이 과거 시제를 갖다가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하고 쓸데없는 거 5번 선택지도 놓고 다음 중에서 같은 표현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자, it is 3 years since my dog died 해주고, 그 다음에 3 years have passed since my dog died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y dog has died for 3 years 했잖아. 그래서 학교 쌤들이 이렇게 해서 3번을 오답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거야. 공식대로 했는데 세 번째 문장이 왜 틀렸나요? 과거의 한 시점에서 지금 현재까지 3년 동안 걔가 die가 동작동사거든? 그럼 3년 동안 죽으려고 하면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개미라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상태로 가려면은 형용사를 적어야 돼. 근데 애들이 어떠한 기간 동안에 계속 죽을 수 없다. has died, have died, had died가 안 된다 공식으로 외웠던 애들이 이게 모의고사에서 이런 지문이 나왔었거든. My dogs have died for 3 years. 여기 밑줄 쳐놓고 다음 중에서 틀린 걸 찾아라 했을 때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었어. 왜일까? 위에 있는 문장하고 차이점이 뭐지? 복수명사야. 그럼 3년 동안 깜둥이 죽고 흰둥이 죽고 복슬이 죽고 얼룩이 죽고 할 수 있잖아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거란 말이지. 그래서 개념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as soon as가 뭐뭐 하자마자 동시동작이기 때문에 같은 과거 시제를 써야지 둘 중에 하나가 과거 완료가 된다든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as soon as 대신에 뭐뭐 하는 순간 the moment, the minute, the instant 이것도 시간 부사절 접수하니까 대체할 수 있고요. 자, 이거를 he had no sooner seen me then he ran away. 자, 1차적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과거 완료 있지. 쌤 앞에 게 왜 과거 완료로 바뀌었어요? sooner than이라는 비교급 때문에 바뀌었어요. than 이전이다. 그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게 여기 no가 있는 거야. 더 이전이 아니야. 동시동작이야. 이 말이거든. 이때 동시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가면은 유난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도치가 일어나지.
음. 그래서 no sooner는 지조강에서 than하고만 만나는데 hardly, scarcely 얘네들도 부정하기 때문에 뒤에 도치되는 건 똑같아요. 얘네들은 when이 와도 되고 before가 와도 상관이 없는데 then하고는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관식 단답형으로 여기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써라 그러면은 뭐 쓰면 되겠니? on ing가 as soon as가 같은 거야. in ing는 when이나 while의 의미예요. on 대신에 upon 써도 상관없고 on하고 upon하고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는 모의고사 기출로 나왔던 두 문제인데 원래 수능에서는 공식 안 내는데 동사 시제도 잘 안 내고 모의고사는 뭐 이때쯤 되면 애들 이거 공부했을 거니까 뭐 한번 물어보지 이런 식으로 내는 건 있거든. 그럼 당연히 첫 번째는 뒤에 걸 거고 그 밑에는 앞에 게 답이 되겠지요. 해석할 수 있겠니? 첫 번째 문장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장 나와서 해석 나오면 애들 이상하게 해석하는 애들 있어. 그녀가 잠들기 전에 책을 덮어 뭐 이러고 있거든. 하자마자 해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하자마자 해석하면 돼. 에드윈이 책을 읽자마자 잠들었다. 그 밑에도 그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벨이 울렸다 하면 간단한 거거든.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가정법은 틀리는 경우는 그냥 공식 아니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게을러 써죠. 근데 사실 이거 뭐 가정법 교과 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있거든, 학교 시험에. 근데 아직도 가정법 공식 적어봐라 그러잖아.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못 적어. 오늘 11시 타임에도 뭐 학교 내신 뭐 다 1등급 나오는 애들인데도 적어보라 그러잖아. 그럼 가정법 과거 관련은 좀 적는데 그 외의 건 또 못 적고 막 그래요. 일단 한번 공식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봐봐. 자, 봅시다. 그러니까 한 파트씩 지금 방학 동안에 하는데 동사 시제도 1시간이면 그냥 수능 때까지 필요로 하는 시제 다 끝나는 거거든. 우리가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직설법에서의 시제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가정법도 이제 동사 가지고 시제를 나타내니까 직설법 동상이니까 한 단계씩만 낮추면 돼. 그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조건 부사절이라는 거지. I will not go out, 나는 나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한 50%의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건데 현재 시제를 쓰잖아. 그러면은 현재 사실 반대는 가정법 과거가 되겠지. If I had wings, 내가 날개가 있으면 I could fly to you, 너에게 날아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현재 사실 반대를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죠. 자, 이때 주절에서 이거는 조동사 원형의 동사 원형이고 이거는 조동사 과거형의 동사 원형인 것은 시제를 맞춰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동사를 쓴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을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 I did it, 했어 하면 사실이잖아. 조동사를 쓴다는 것은 그건 생각을 하기 위해서야. I can do it, 할 수 있어, 이거는 생각이지. 근데 조동사 원형을 쓰면은 사실 가능성이 있어. 근데 I could do it, 과거형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니? 할 수 있었어, 이 말은 못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사실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그래서
조동사 원형으로 쓸 때는 사실 가능성이 있을 텐데 조동사 과거형을 쓰는 것은 사실과 반대일 때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가정의 포인트는 if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동사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if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 if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if 없애버리면 어떤 형태로 바꿔야 돼? 삼신 단수주의 현재 시제면은 동사에 s 붙이지. 왜 그런 거야? 안에 does가 따로 쓰다가 요 안에 합치게 된 거라 그랬지. 그러면 규칙 변할 때 왜 이리가 붙는다 그랬니? 안에 뭐 들어가 있어요? did, 그지? 그럼 had 안에 뭐 있니? did 있잖아. 이렇게 도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낼 때 그러면은 가정부 과거 완료가 나오겠지. If I had had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나는 I could have passed the test.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 이전에 한 단계 낮추니까 과거 완료 온 거고, 밑에는 조동사에다가 have pp를 쓰면은 그 이전에 과거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쓰는 거니까. 자, 근데 이때 뒤에 I would be successful. Now, 지금 현재 성공했을 텐데 하면은 과거의 사실을 가정을 하면서 현재 사실을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혼합가정법이라고 되는 건데, 이때는 now나 today나 여전히 still 이런 지금 현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없으면 문제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가정법 미래라는 말은 요즘 학교생들이 잘 안 쓰려고 하는 쌤들이 있어요. 현재나 미래의 불확실한 상상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가정법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문법 용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안에 있는 개념이 중요하지. 자, 첫 번째. 자, 위에 있는 지문하고 거의 문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차이가 뭘까? 일기예보에서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 가져가 봐라 하실 수 있지. 가능성이 20% 이하일 때 쓰는 가정법이야.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정도의 해석이야. 그래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조동사 과거형의 동사 원형을 쓰는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조동사 원형을 써도 되긴 하는데 잘 안 써. 두 번째.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만수르가 될 거야. 가능성 제로지. were to 부정사의 조동사 과거형의 동사 원형. 됐나요? 여기까지가 가정법 내는 거에 한 7-80% 차지해. 근데 저거 그냥 머릿속에 고정시키고 있으면 되는데 고정 안 시켜놓으니까 문제 풀 때 가정법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도 한 번씩 나오잖아. 그럴 때마다 이제 문제에서 안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IC 가정법하고 마지막으로 as if 가정법, 이 부분까지 보면은 동사 시제가 수능까지 필요한 거는 1시간 만에 지금 끝나는 거예요. 직설법으로 고치라고 하는 거는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거든? 모의고사는 안 나오지, 당연히. 학교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지. 자, 내가 새라면 좋을 텐데. 그럼 내가 새가 아니라서 유감이라지. 그래서 I'm sorry 적고 됐으면 상관없고, 이 부분만 직설법으로 고치면 돼요. 그럼 내가 새가 아니라서 라고 현재 시제로 쓰면 되지.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으로. 근데 만약 이게 가정하는 시점 자체가 만약에 위치도 과거였다.
그럼 시제를 한 단계만 낮춰주면 되니까 별 어려울 게 없어요. 그지? 가정법 과거 완료했다. 그럼 내가 영어를 배우지 않아서 유감인 거지. 그러면 이것도 과거 시제로 고치면 이것도 과거, 이것도 과거의 대과거는 과거 완료니까 한 단계씩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 as tho로 뭐 써도 상관없는 건 알고 있을 거고, 자, as if 앞은 직설법이고 as if 뒷부분이 가정법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면은 가정법으로 고치면은 앞에 impact는 무조건 달아주고 사실은 이 부분만 직설법으로 고쳐주면 돼. 그러면은 현재 시제로 고치면은 doesn't know가 되겠지. 근데 앞에 직설법 시제가 만약에 과거다. 그러면은 시제 한 단계만 낮춰주면 돼.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했네. 그러면은 과거로 고쳐주고,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앞에 동사가 과거다. 그러면은 한 단계 낮춰주면 되고. 어려운 게 없죠. 자, 그리고 모고 시험에서 as if 절인데 is를 밑줄 쳐놓고 다음 중에서 틀린 걸 찾아라 했을 때 이게 답이 아니었어요. 이거 맞는 거였어. 근데 as if는 무조건 가정법이라 생각해서 이거 틀렸다 체크한 애들은 오답자가 많았지. 어떤 경우냐면 가정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 공항에 갔는데 뭐 아랍왕자처럼 보이는 애가 경호원들 이끌고 막 돈을 길에 뿌리고 다니고 있어. 그럼 쟤는 왕자인가? 사실 가능성이 있을 때는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뭐 해야 될 시간이다. It's time that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던지 should 동사 원형을 쓰던지. 그래서 이 부분의 시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뭐 해야 될 시간이다 할 때. 여기 한 번씩 독해 볼 때 여기 about이나 high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강조할 때 쓰는 거라서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당의 should는 자, 그녀가 고집을 했어요. 그가 지금 즉시 거기에 가야 한다고. 이전에 거기에 갔었다고. 자, 두 개 중에서 지금 틀린 거 없어요. 자, 이런 류의 동사가 나오면은 앞으로 해야 될 것일 때는 should 동사 원형 should 생략 가능하다 그랬지. 그래서 셈이 사실이 아니면은 조동사의 영역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시제일치해 놨지. 왜? 사실이니까.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주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동사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절을 해석을 해서 맞춰야 되는 이런 류의 동사들이 뭐뭐 있었지? 그런 걸 알아야 지문 안에서 얘 나왔네. 그럼 나는 대절을 해석해서 맞춰야지라는 생각이 들잖아. 명령하다, 조언하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suggest, propose일 거고 insist랑 더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ask, demand, request, require. 그 다음에 권유하다, recommend. 그리고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도 마찬가지야. 뭐뭐 되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긴박하고 이런 형용사 다음에도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에서 여기 있는 should 생략 가능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만약 뭐뭇이 없다면, 뭐뭇이 없었더라면 할 때, 가정법 과거일 때는, without, before,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주절의 시제를 보고 맞춰주면 되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without이나 before는 동일하고,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그러면은 여기서 without은 가정법 과거든 과거 완료든 다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답이야. 물론 주절 확인해봐도 조동사 과거형 해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였으니까요. 그 다음 5번의 otherwise 부분은 이거는 되게 쉬운 건데 애들이 해법을 몰라서 틀리는 거야. 답이 앞에 걸까 뒤에 걸까? 자, 여기 otherwise 있지? otherwise 앞부분은 직설법이야. otherwise가 있는 문장부터는 가정법이야. 그러면 당연히 직설법에서 현재면은 얘는 가정법 과거일 거고, 직설법에서 과거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과거지? 그럼 당연히 가정법 과거 완료야. 해석해보면은, 주민들이 홍수에 말리지 않도록 제 시간에 댐이 건설되어졌어.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피해가 과거에 매우 심각했었을 거 아니야. 간단하죠? 그래서 동사 시제는 가정법 포함해서 여기까지면은 충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단문어법 40번까지 풀고 답지 봐서 채점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할게요.